네,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이렇게 강좌를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원래 글로 올리려고 했다가, 글을 쓰는 게 너무 좀, 그래서 글 내용도 길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 동영상 강좌를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해봤어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부담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요번 강좌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잘은 못 다루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취지에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촬영하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아마 사이툴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도 사이툴을 사용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니, 사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이툴은 조금 제가 다루기에는 아직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이제 여기에 좀 많이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파이커 알파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이거 프로그램은 솔직히 사이툴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툴보다는 좀 되게 기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밑그림이나 아니면 선 따는 거 그런 용도로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채색은 여기 보시는 여기 보이시는 이 포토샵을 사용을 해서 이제 채색을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네, 이게 레이어라는 부분인데요. 레이어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레이어가 되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라고 하면요, 하나의 도화지 같은 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흰색 도화지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흰색 도화지가 아니고요, 투명 필름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바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낙서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낙서를 하겠죠. 그러고서 지우개로 이렇게 쓱 하고 지웠는데, 네, 바보라는 글이랑 이거랑 낙서랑 같이 지워지죠. 근데 레이어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18이랑 19 두 개 레이어가 있습니다. 18에다가 이제 메롱이라고 이제 대충 작성을 하고, 19에다가는 바보라고 적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의 도화지에 두 개의 이제 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각각 따로따로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19에서 이제 바보라는 걸 지워요. 바보라는 걸 지울 때 실수로 이렇게 해서 막 지우게 되면은 바보만 지워지고 메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그런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게 레이어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하세요라고 이제 많은 강좌에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레이어에 모든 그림을 다 그렸는데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지우려고 했는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지워져 버리면은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수많이 분리를 하는 것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는 다양한 옵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블렌딩 옵션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여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보통 곱셈, 더하기 발광, 오버레이, 스크린, 비교, 밝음, 어둠, 차의 절대치, 닷지, 번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채색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거의 이제 선 따는 거나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용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불투명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제가 제 거 컨셉을 작업을 할 때
이제 미리 따둔 러프 스케치예요. 이거는 불투명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일 때 흐릿하고 100%일 때 되게 진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투명 종이 이상의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선을 딸 때 밑그림이 있고 밑그림 위에 투명 종이를 하나 더 떼서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트레이싱 하듯이, 아니 트레이싱이 맞나?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베끼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끼듯이 들어가는데 여기 위에 레이어 하나를 더 얹어 볼게요. 레이어 하나를 얹고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밑에 선이 진하고 위에 선도 진하니까 이게 되게 선이 제대로 딸렸는지를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투명도를 일부러 낮추는 거죠. 아, 이거 왜 선택이 안 돼? 아! 잠깐만요. 아, 됐다. 네, 이거 투명도를 이렇게 낮추고 이제 레이어 18에다가 선을 이렇게 해서 따주면은 네, 확실히 지금 선을 따고 있다는 그런 구분을 지을 수 있죠. 아까보다는 좀 더 보기도 편하고 말이죠. 아, 네, 제 손이 별로 좋지를 못해서 네, 선을 한 번 딸 때마다 이렇게 한 수십 번은 그어야 원하는 선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업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 슬프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다 나눠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러프 스케치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얼굴이 되겠고요. 이거는 입에 문 담배. 근데 이거는 밑에 이제 그림자 같이 하나 해놓고 요거는 머리, 이거는 스카프 일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거 두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는 스카프, 6은 겉에 외투, 7번은 바지, 8번은 손, 그 다음에 9번은 지팡이, 10번은 신발, 11번은 발, 12번은 그냥 있는 거네요. 12번이랑 16번, 17번? 네, 17번은 이제 겉에 테두리만 다시 한 번 더 진하게 이렇게 따준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면은 12번이랑 16번은 따로 없어도 되겠구나.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레이어를 꺼주면은 이런 식으로 겉에 이제 기본적인 1차적인 선따기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포토샵으로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포토샵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파일을 저장할 때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거 그냥 저장되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확장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PNG, JPG, BMP, PSD라는 그런 확장자가 있는데 PNG 파일은요. 투명도를 지원을 해주는 파일이에요. JPG는 투명도를 지원을 안 해요. 비트맵도 투명도를 지원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따로 투명도 지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PNG로 작업을 많이 하죠. JPG는 압축 손실 압축이라서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PNG가 거의 무손실 압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PNG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PSD 파일은 이제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이거를 포토샵으로 해놓고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 바탕화면에 이제 이렇게 스펠센즈 PSD라는 파일로 따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저장을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선을 따고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렇게 해서 선을 딴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스케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작업을 했던 그런 선들을 다 이렇게 둔 부분들이죠. 이거를 그룹처럼 폴더 하나에다가 다 레이어를 쑤셔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레이어로 하나로 묶어준 게 이게 아닌데? 네, 이 레이어고요. 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채색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채색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여기 이제 마법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사이툴에도 있고요. 거의 어지간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신기하게도 뭔가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페인트 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페인트 통은 그냥 한 번에 싹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로 팍 하고 칠해버리면은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 영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뭔가 되게 그렇죠? 뭔가 되게 이런 빈틈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눈에 거슬리시죠? 네, 그래서 저는 페인트 통을 잘 안 쓴답니다. 그리고 페인트 통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선이 닫힌 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봉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아니고. 네, 마법봉으로 선택을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 영역이 점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갖다가 선택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페인트 통을 칠해버리면은, 네, 전부 다 색칠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채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닫힌, 그러니까 선을 한마디로 잘 따줘야 된다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 선 따기 작업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작업 영역으로 마법봉을 폭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인트통으로 들이부으면서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써요, 이런 거를. 써도 되기는 한데요,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레이어를 선 위에 까는 방식이 있고요, 선 밑에 까는 방식이 있는데요.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인 그 선 레이어예요. 이 선 레이어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에죠. 위에다가 만약에 색칠을 한다고 할게요. 색칠을 할 때 붓으로 이렇게 색칠을 막 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이 채색 때문에 가려진 게 보이시죠? 이거를 밑으로 옮겨 볼게요. 이 밑으로 뿅 하고 옮기면은 선이 더 위에 있죠? 이렇게 레이어의 그 위치 순서에 따라서도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채색은 선 밑단에다가 깔아서 작업을 하셔야 겉부분 선들이 계속 살아나 있으니까 깔끔한 채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채색을 할 때 저는, 아이고, 잠시만요. 다 끄고. 네, 이렇게 외투랑 신발을 먼저 채색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저는 붓으로 확대를 해가면서 틈새기를 다 메우는 방식으로 채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슬프군요. 이렇게 채색을 하고 스카프도 채색을 해줍니다. 뿅. 그리고 바지도 채색을 해주는 거죠. 채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밑색만 먼저 깔아주셔야 돼요. 바로 여기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더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매끄러운 그라데이션이 잘 처리가 된 경우에는 그 명암이 뚜렷하게 잘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게 나오는데, 저같이 이제 채색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뼈도 색칠을 해줍니다. 뼈 다 색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띠, 장갑, 신발도 이렇게 색을 넣어서 더 색칠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만 봐도 대충 뭔가, 아이고, 뭔가 왁구가 나오죠? 뭔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눈 담배도 색칠을 마저 해줍니다. 이렇게가 기본적인 채색의 그건데요. 여기서 이제 클리핑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클리핑도 굉장히 그림을 채색할 때나 아니면 그림 그릴 때, 효과 넣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쏙 하고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클리핑이라는 거는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아마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림을 추가적으로 이제 명암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림 안에서 선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는데 요 밖으로 삐져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작업으로 지우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 겉부분을 이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뿅 하고 해주게 되면요, 이 그림 영역 내에서만 이 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죠? 요것만 단독으로 빼볼게요. 네, 보기 쉽게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색칠을 한 요 영역 내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낙서를 해볼게요. 여기도 낙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렇게 선택된 영역 내에서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제를 해볼게요. 해제를 하면은 다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선택 영역 내에서만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클리핑이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채색을 할 때 효과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뭐 오버레이, 발광, 막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채색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에다가 클리핑으로 하나 걸어 놓고, 이건 지금 곱하기로 작업을 들어간 거거든요. 곱하기는요, 색깔을 굳이 선택해 줄 필요가 없어요. 색깔은 그냥 적당히 회색깔로 해놓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서 곱하기로 만들게요. 이게 곱하기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표준으로 하고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게요. 표준으로 하고 선을 그으면은 지금 회색깔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들어오죠. 이렇게 거슬리게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면요, 뭔가 이 기존 색하고 똑같은데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게 곱하기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색상 번은요, 똑같이 여긴 다 어둡게 만들어주는 건데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색상 번은 이 색상을 가지고 좀 더 태우듯이 만들어주는 거고, 선형 번은 이 선 그대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준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색상 번이랑 선형 번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차이만 보고서 아, 이게 조금 더 어울리겠다 하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해주거든요. 어두운 색상 하면은 안 나오네요. 어둡게 하기도 안 나오고, 대부분 곱하기, 색상번, 선형번, 어둡게 하는 건 이거 세 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디졸브는 이렇게 막 그 선 자체가 막 깨지듯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 디졸브고요. 스크린은 밝게 해주는 거예요. 여긴 다 밝게 해주는 거거든요. 선형 닷지도 밝게 해주는 건데 더 밝아요. 선형 닷지가 더 밝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순서대로 가면 곱하기가 제일 약하게 어둡고, 그 다음에 색상번, 그 다음에 선형번. 스크린, 색상 닷지, 선형 닷지 순대로 밝은 순서예요. 이게 그나마 제일 덜 밝고 이게 제일 밝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어떤 색상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넣냐에 따라서 때로는 스크린이 더 밝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색상 닷지가 더 밝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직접 효과를 넣으면서 아,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오버레이는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이것도 밝은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대부분 저는 하드라이트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하드라이트, 소프트라이트는 되게 흐릿하게 들어가고요. 오버레이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요거랑 요거의 어중간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라이트나 선형 라이트, 핀 라이트, 하드 혼합. 네, 하드 혼합은 되게 색이 깨지죠. 그 다음에 차이, 제외, 빼기, 나누기, 색조, 채도, 색상, 광도. 네, 여기서 대충 보시면 어느 정도만
활용을 해도 될지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대부분 저는 곱하기 색상번 선형번, 스크린 색상 닫지 선형 닫지, 그 다음에 하드라이트 혹은 가끔 가다가 여기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정도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를 다시 지울게요. 그렇게 해서 명암 작업을 들어간 게 요거예요. 요거만 따로 이렇게 빼볼게요. 레이어만 따로 빼고 요거를 표준으로 바꾸면요, 네, 이거는 회색깔로 제가 넣어준 거거든요. 회색깔로 명암을 칠할 때 클리핑을 걸고 그 상태에서 곱하기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명암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넣어주는 거죠. 스카프에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스카프에도 넣어주고 바지에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뼈에도 이게 아닌데 뼈에도 넣어주는 거죠. 뼈에도 이렇게 명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머리띠, 장갑, 신발은 네, 머리띠, 장갑, 신발에도 명암을 더 넣어주고 눈 담배에다가도 명암을 넣어줍니다.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명암 넣기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채색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작업을 끝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욕심이 많은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별한 작업을 들어가요.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라는 거는요, 잠깐만요, 데스크탑에 여기 있다. 네, 텍스처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거거든요. 보시면 되게 무늬가 특이하죠. 이거 대리석 그런 바위 그런 무늬인데요. 이런 종이들을 사용을 해서 질감을 나타내는 거를 의미를 해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약간 가죽 재질이잖아요. 가죽 재질이고 얘네도 다 가죽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텍스처를 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가 들어가면은 느낌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뺀 거랑 넣은 거랑 뺀 거랑 차이가 되게 심하죠? 네, 넣으니까 조금 더 뭔가 살짝 질감이 느껴진다거나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라는 개념도 있어요. 마스크까지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마스크라는 개념은요, 요거를 좀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클리핑을 먼저 해제를 해볼게요. 클리핑을 해제를 하면요, 네, 클리핑을 해제를 하면은 여기 바탕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향을 안 받는 이유는 나머지 레이어들이 다 그 위에 있어서 그래요. 요게 만약에 더 위로 올리게 되면은, 어머, 이거 그렇게 들어갔네.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얘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 그런 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를 여기였죠. 그리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네, 됐다. 이게 원래 이미지가 클리핑을 없애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를 삭제를 하면요, 클리핑이란다. 레이어 마스크를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어떤 부분부터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나오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라는 거를 씌우는 거예요. 마스크를 씌워서 그라데이션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긁어주면은, 어머, 잘못 긁었네. 이렇게 긁어주면은 요 그라데이션 위치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투명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으면은 다 나오고, 네,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요 가죽에 그거를 얼마만큼만 나타나게 해줄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클리핑을 걸면은 이 가죽에만 딱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암도 적용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감을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스카프도 똑같이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해주고요. 바지에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뼈에도, 뼈는 이제 여기 볼에 터치를 해준 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네, 뼈에도 약간 넣어서
명암이 너무 어두운 걸 살짝 밝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띠에 그 장식 부분을 색칠을 해주고 텍스처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채색 부분도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채색이 기본적으로 끝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또 마감을 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별로 색감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레이어 10 부분에다가요, 이 선 있죠? 이 선이 지금 너무 단조로워요. 이거에다가도 클리핑을 하나 더 씌워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걸 너무 되게 밝아지는데 이거 지금 오버레이를 넣은 거예요. 이거 오버레이를 풀고 표준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색깔로 색칠을 해놓은 거거든요. 색칠해 놓고 이거를 오버레이로 하면은 밝아지죠. 밝아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클리핑을 건 텍스처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네, 텍스처까지 다 얹어줬어요. 되게 아까는 되게 이렇게 칙칙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끝내도 되지만 더 있어요. 그 색조랑 색상이랑 명암이랑 이런 것들을 포토샵에서는 세부적으로 다 조절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조절을 다 해줄 때 여기 보이시는 활기, 색상 균형, 뭐 레벨 아니면은 단축키로 컨트롤 U를 누르시면요. 컨트롤 H인가? 아니야. 컨트롤 U 맞는데. 네. 컨트롤 U를 누르면 이렇게 색조 채도가 나와요.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느낌을 지금 조금씩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여기 색깔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바뀌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조절을 하고 뭐 채도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원하는 느낌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밝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작업하는 사람 마음대로 몇 장소 마음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취소. 이렇게 활기를 넣어주면 살짝 구분이 가시나요? 지금 뭔가 살짝 바랜 느낌인데 활기를 넣어주니까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색상 균형으로 넣어주면은 살짝 붉은기가 조금 더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녹색 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녹색 톤을 살짝 제거를 해주면서 색상 균형으로 맞춰서 살짝 붉은 톤이 더 살아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레벨을 넣어서 그거를 조금 더 진하게 보정을 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색을 완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채색표는 밑에다가 덤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채색할 때 이제 이런 색깔들을 사용을 해서 채색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적는 건데, 네, 이것만 보고서는 이 색깔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긴 하지만, 네, 이렇게 작업을 한 게 맞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는 각각의 투명 필름 종이 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다 겹쳐서 봤을 때 온전한 그림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 그런 역할을 가진 게 기본적인 레이어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레이어에 이제 블렌딩 옵션을 뭐를 주냐에 따라서 더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 밝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막 이상한 색상으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오버레이를 적용을 시켜서 만든 작업물 중에 그때 작업했던 게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것도 오버레이의 기본적인 거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클리핑이 다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거는 색상번 곱하기 선명한 라이트, 그리고 이건 표준. 네, 이렇게 작업물이 막 다 들어간 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표준으로 기본으로 걸어놓고 얘는 곱하기로 걸어놓은 거죠. 표준에 하드라이트랑 오버레이를 같이 섞어서 이런 느낌을 내준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없으면요, 얘는 단순히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하드라이트에 텍스처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밝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겉에 선이거든요. 겉에 선을 하나 더 넣고 색상번을 시켜서 조금 더 선이 진하게 나오게끔. 네, 없으면은 여기가 지금 선이 묻혀서 별로 이게 그림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더 얹어서 진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여기는 활기랑 이거를 다 빼면은 지금 색상이 뭔가 되게 바랜 느낌이죠. 이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활기를 넣어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고, 색상 균형으로 붉은 톤을 가미시켜 주고, 레벨로 진한 부분은 진하게, 흐릿한 부분을 밝은 부분은 밝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 구분선이 너무 애매한데 레벨이 들어가면은 여기 구분선이 그나마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드마다 가지는 그런 특징이나 아니면 불투명도 같은 것들도 같이 조합을 해서 가장 보기에 좋고 이쁜 색감을 찾아서 헤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도 그 색조랑 그런 것들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색조랑 이런 거 바꾸는 것만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가져와야겠네요. 뭘 가져올까? 텍스처로 가져와서 할게요. 텍스처에서요, 요걸로 하나 가져올게요. 요거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톤에 막 하얀 색깔이 보이시죠? 요거를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절만 하시면은 이렇게 색감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색상화를 눌러서 조절을 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 색상화는 왜 있냐면요, 이거를 만약에 모드에서 회색 음영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색상 정보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색상을 넣고 싶은데 넣을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다시 이거를 모드를 RGB 색상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색조 채도를 건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지금 거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안 느껴져요. 여기 색상화를 딱 누르고 채도를 조금 더 채도를 살짝 높여주고 밝기를 살짝 높게 건 다음에 색조를 바꾸면은, 네, 아까처럼 색깔이 들어가면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색감이 없는 거에다가 색감을 넣어주고 싶을 때 색상화를 사용하는 거고, 기본적인 이미지에서 색감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색조랑 채도를 가지고 더 진하게 색조가 없게, 흐리게, 밝기나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색조 채도랑 색상 균형이 있는데, 색상 균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녹청색만 더 진하게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빨간색을 좀 더 가미시켜주고 싶은가, 혹은 마젠타만 더 넣고 싶은가, 녹색만 더 넣고 싶은가, 노랑을 더 넣고 싶은가, 아니면은 파랑을 더 넣고 싶은가, 이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이게 포토샵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저도 몰라요. 막 필터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필터 효과 넣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많은데, 저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필요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작업들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가 다 끝났어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포토샵이 없어요 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토샵은요, 이제 여러분이 돈을 내고 정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옳겠지만, 이게 포토샵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구매를 하면은 너무 비싸요. 저는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이제 합법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요,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시연판으로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운받았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포토샵이 끝날 것 같은데요. 돈을 지불하고 연장을 하던지 해야겠죠. 네, 어쨌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캔의
포토샵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